자, 중등부. 잘렸지? 중등부에서 화학 파트. 화학 파트에서 오늘은 산화 환원. 얘가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웠었던 원소의 주기성하고 산화환원하고 같이 연결되어지는 부분인데 교과서상 보면 저쪽에 있고 이쪽에 있어서 분리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산화환원은 거의 원소의 주기성인 파트와 그 다음에 화학 반응식 무엇 화학 반응식의 작성 이 두 개가 되어야만 산화환원 다시 말하면 산화환원 반응 자체는 별로 안 중요해요. 자체는 별로 없는데 이 산화환원 문제를 풀려면 원소의 주기성이라는 이 여기에 들어있는 이 개념과 그 다음에 화학 반응식 작성을 할 수 있는 이 개념하고 그 작성법 을 알아야지만 얘가 완성이 되어진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배우다 보면은 산화환원을 하는 건지 원소의 주기성을 하는 건지 화학 반응식 작성을 하는 건지에 대한 되게 헷갈림이 많기 때문에 정확히 잡아주셔야 되고 그래서 먼저 어떻게 갈 거냐면 얘를 먼저 잡고 그 다음에 얘를 잡고 그 다음에 산화환원을 들어가도록 할게요. 컨셉을 좀씩 내용은 같지만 접근법이 조금씩 다르면 그만큼 내가 시야가 많이 넓어질 수 있다는 거 잊지 않도록 하십시다. 자 이제 여기는 복습이 될 거야. 복습해보자. 원소의 주기성 하면 떠오르는 게 무엇이에요? 주기율표. 잘하셨어요. 화내지 않고 욕하지 않은 좋은 선생님이 되고 싶어. 주기율성은 뭐니? 멘델레이프. 모즐리. 멘델레이프 아저씨는 원자량 갖고 했는데 약간의 미스가 났어요. 그런데 그 미스 난 것을 수정 보완한 게 모즐리 아저씨가 원자 번호를 갖고 했다라는 거. 그런데 너희들이 지겨울 정도인데 이거 지겨운데 생각 안 나면 이건 지겨운 게 아니야. 떠올라야 돼. 자, 한번 묻자. 얘는 왜 안 지워질까? 이미 세제, 그 바닥 세제 샀어. 나 청소 좀 하려고. 청소 안 해도 됩니다. 아니 괜찮잖아요. 자, 주기율표면 제일 중요한 단어 하나. 굳이 선택한다면 한 단어. 원자과 전자. 전자 껍질. 주기 얘기했어요. 그대는 비활성 기체. 옥텟 규칙을 만족하기 위한 거. 그대는 원자 번호라고 말하려고 그랬지. 잘하셨어요. 주기율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니 해도 원자 번호예요. 이 원자 번호에서부터 얘가 스타트를 끊으면서 바깥 껍질은 원자 번호. 이게 몇 번째 껍질이니 그게 누가 되려고 하니? 라고 하는 원자 번호에서부터 얘가 스타트를 끊어주셔야지만 이야기가 돼. 그 다음에 주기율표를 어떻게 규칙적으로 나열했지? 모즐리 아저씨가 원자 번호 순으로 나열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얘로 시작한 거야. 그게 껍질이 어떻게 됐니? 그 다음에 원자과 전자가 어떻게 됐니? 라는 것은 전자 배치적 개념. 그래서 여기서 얘가 순으로 나열을 하게 되어지면서 이 단어가 들어가죠. 전자 배치. 이 전자 배치라는 말 때문에 족이라는 개념이 성립이 되고 주기라는 개념. 그래서 무엇이 돼? 원자과 전자가 성립이 되고 전자 껍질이 성립이 되는 건 배치 때문이라서 주기율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원자 번호와 전자 배치. 기억나죠? 첫 번째 껍질은 전자 몇 개? 2개. 두 번째 껍질은 8개, 세 번째 껍질도 8개. 이거를 보기 좋게 표현하기 위해서 이제 보기 좋게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누가 나타나냐면 루이스라고 하는 아저씨가 나타나요. 두 근데 머리가 부럽지? 안 감았나? 그렇네. 두 가지가 있어. 원자과 전자를 점으로 나타낸 식. 물어본 거야. 전자점식. 전자를 점으로 나타낸 식이고 그 다음에 공유전자쌍을 선으로 나타냈어.
구조식이라는 말을 쓰게 되는 거죠. 이건 표현인 거야. 원활하게 하기 위한 표현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두 가지가 들어가는 거. 저 원자 번호 절대 잊지 마. 그래서 원자 번호 다 알고 있으셔야 돼요. 오케이. 나왔으니까 복습. 원자 번호 하면 떠오르는 단어. 무엇을 원자 번호로 하기로 했대지? 그치. 양성자의 개수를 하기로 했대지. 괜찮아. 틀려도 돼. 내가 그렇다고 시연이처럼 욕하진 않아. 난 시연이 욕한 일단 너희도 잘 모르지. 제 시연이 이렇게 서 있을 때 쫙 바디를 이렇게 쫙 봐라. 바디가 서양 바디야. 나는 동양 바디. 상체가 길고 팔다리가 짧고 대가리 큰 스타일이 내 동양 스타일이거든. 그 중국 보면 뭐 혹시 기억나나? 중국 배우들 중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배우로 보자. 우리는 장동건, 이정재, 원빈 뭐 이런 애들 일단 키가 어때? 크고 이목구비가 되게 뚜렷하면서 팔다리가 길고 막 키도 크지. 이런 쪽 애들이 북방계 스타일이야. 북방계 쪽이고 그다음에 뭐 마동석 아저씨 말고 뭐 이렇게 키는 이렇게 좀 작은데 좀 머리가 유해진 씨, 그다음에 태용이 뭐 이런 부류도 있지. 키는 별로 안 큰데 대가리는 좀 크면서 팔다리보다는 여기 상체가 긴. 이쪽은 이제 남방계 스타일이라고 얘기해요. 이유는 간단해. 이 남방계 쪽은 농사권 문화이기 때문에 이렇게 팔다리 움직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 근데 이제 북방계 유목민족 계통이기 때문에 그쪽도 이제 팔다리가 있고 이렇게 길게 의자 문화, 우린 바닥 문화 이쪽이거든. 근데 실제로 보게 되면 우린 우랄 알타이어족이어가지고 터키 쪽 애들 본 적 있니? 걔들은 일단 서구 애들처럼 생겼는데 이 터키는 되게 신기한 게 생김새는 외국인 유럽 사람처럼 생겼어. 근데 피부색이나 눈이 우리나라처럼 약간 검은색 계통이에요. 걔는 실제로 우리 쪽 계통이야. 다시 말하면 우린 시연이 바디가 우리 몸 바디인 거야. 그런데 미안해 얘들아. 나만 얘기할게. 왜 나 같은 애들이 더 많냐? 전쟁이 많았던 거야. 전쟁이 많고 6.25 전쟁 막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싸울 때 적군이 제일 이렇게 바디 장동건 봤을 때하고 태용이 봤을 때하고 누가 좀 더 위협적이고 오, 이 새끼 봐 이러겠니? 태용이요. 보면서 와 이 새끼 봐라. 와 이 새끼야? 이러지. 보면서 와 돋밥 새끼 이게 나잖아. 근데 장동건 이런 데가 딱 갑옷 입고 딱 이러면 뭔가 이렇게 총 있으면 오 이런데 내가 참면 와 뭐야 얘 이럴 거 아니니? 실제로 그래. 근데 지금 이제 전쟁이 많이 없어지고 발육 상태도 좋아지고 하면서 발현되고 있는 거야. 원래 우리 스타일이. 우리 애들은 바디가 다 좋아. 이제 내가 죽고 나면 너희들 다 안타깝지 뭐. 자, 뭔 소리야? 자, 원자 번호하면 뭐가 떠올려야 돼? 양성자의 개수가 떠오르고 그 다음에 원자는 정기적으로 어떤 상태다? 그치. 중성이니까 반드시 누구도 같아야 돼? 전자. 그치. 전자. 그래 이거 몇 번씩 하다 보면 나중에 했던 거 또 해요. 저거 안 배워도 될 것 같아. 절대 그러지 마. 구구단 배우니 지금? 그 애들 심각한 거야. 근데 그거 할 때 까먹으면 어떻게 돼? 와, 안 되죠. 뭐 중등과정, 고등과정 필요 없어. 그냥 구구단 까먹으면 그냥 끝이야. 얘가 이런 애야. 기억이 난다 안 난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얘는 당연한 거야. 근데 왜 너희들 구구단 왜 안 까먹는 줄 아니? 알았습니까? 맞아요. 수학문제 풀 때 항상 쓰잖아. 배워야지 하는 게. 근데 약간 나만 그런가? 7단하고 8단은 조금 걸리적거리지 않니? 2단, 3, 왜? 왜라고 하지 마. 난 7단, 8단 잘 안 써. 7, 8단 좀 못 갔죠. 가긴 갔어. 자주 안 써서 그렇지. 그래서 영어 공부할 때 항상 그러죠. 외국인하고 접촉을 많이 하라고 하잖아. 그게 이제 자꾸 반복이 되면서 계속 재생이 되니까. 그래서 나오는 게 이 원자 번호가 양성자의 개수가 되고 전자수가 되니까 이 전자수가 1로 빠져나가서 족과 주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분리된 게 또 아니라는 거지. 얘를 타고 이렇게 가야 되는 거거든. 이것을 어떻게 표현한 게 루이스의 전자점식과 구조식이 되는 거지. 여기까지는 됐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오는 게 이제 여기서 디테일하게 족과 주기적 개념이 또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서 살짝 빠져있는 부분이 누가 있느냐? 바로 얘죠. 옥텟 규칙. 지겨워야 돼. 지겨워서 내가 무슨 말 하기 전에 제가 무슨 말 할지 알고 있어야 돼. 말하면 아는 거야가 아니야.
옥텟 규칙하면 일단 키워드만 잡자. 18쪽이어야 되는 건 알죠? 그 다음 아니까 1쪽부터 17쪽은 어떻게 되려고 해? 얘가 되려고 하지. 그때 방법론이 있어. 방법론. 두 가지 방법론이 있는데 요게 되기 위한 얘가 되기 위한 방법 첫 번째, 얘가 되기 위한 방법 두 번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고 두 번째는 뭘까요? 순서는 바뀌어도 되는데. 그치. 전자를 어떻게 할 거야? 그치. 먼저 잃어버려서 얘가 되거나 아니면 전자를 그치. 전자를 얻어서 얘가 되거나 두 가지. 이렇게 하려고 잃어서 얘와 같아지려고 하는 원소를 뭐라고 불러? 금속 원소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얻어서 얘네들이 얻어서 얘가 되려고 해를 뭐라 그래? 비금속이다라고 부릅니다. 비금속 원소. 이번엔 조금 다르게 그렇게 해서 버려서 얘가 됐어. 그럼 뭐라고 얘기해? 얘를 아까랑 조금 어휘가 달라. 금속 원소는 얘네들이 잃어서 얘가 되려고 하는 애고 얘가 되어진 애는 양이온이라고 한다고. 어떤 말이 이해가 되죠? 얻으려고 해. 얻어서 얘가 됐으면 뭐가 된 거예요? 음이온이 되어진 거죠. 이해가 됐습니까? 오케이. 어렵지 않아. 차근차근히 좀 방향성 있게 공부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얘가 돼서 버려서 얘가 됐어. 그러면 전자를 버린 거지. 이거를 버리려고 봐야 돼. 버리려고 해. 버려졌어. 그렇게 해서 전자를 잃어서 반응했어. 반응식. 잃어버리는 반응식. 반응을 해. 그걸 무슨 반응이다라고 부른다? 산화 반응을 하였어 라고 하는 거지. 자, 그럼 이어가 볼게. 금속 원소는 산화 반응을 통해 무엇이 됐다? 양이온이 됐다. 말이 돼? 그렇게 하려고 하는 애, 그렇게 한 애, 그러면 하려고 해서 버려서 얘가 된 거잖아. 어떤 말인지 어휘가 돼요? 그러면 여기서 금속 원소, 양이온, 산화 반응은 뗄래야 뗄 수 있는 관계가 아닌 거지. 이를 준비했어. 잃었어. 산화 반응에서 양이온이 되었어 라고 하는 거라고. 이해되셨죠? 비금속은 이렇게 얻어서 변하려고 해 라고 하는 애를 우린 뭐라고 부르는데 환원 반응이라는 말을 쓰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돼? 잃어버리려고 하는 아이가 잃어서 전자를 얻으려고 하는 아이가 전자를 얻으려고 해 환원 반응을 통해 양이온이 음이온이 되었어. 어떤 말인지 알겠습니까? 오케이. 이 정도는 꼭 좀 기억을 해주. 우리 이제 옥텟규칙 이 정도는 키워드만 갖고도 스토리가 만들어지니까 그래서 이렇게 가도록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니네들 좀 조심해 하셔야 되는 게 이제 고등학교 갔을 때 일단 교과 내용은 제목은 통합과학이 똑같아요. 현재 고등학생들이 쓰는 통합과학 명칭과 너희들이 쓰는 명칭은 같아. 근데 내용이 조금 더 약간 물리원, 화학원, 생명과학원, 지구과학 원이 조금 더 추가가 됩니다. 난이도가 좀 높아진다고 보셔야 돼요. 이면서 학교에서 주관식이나 서술형이 언급이 되는데 지금 나오는 것보다 그 주관식이나 서술형의 퍼센테이지가 높아져요. 한두 문제, 두세 문제 나왔다면 세네 문제, 네다섯 문제가 그럼 걔로 이제 평가표가 나오는 거지. 객관식이 중요도가 아니라 이제 서술형, 주관식. 그래서 그대들은 이제 3월달 지금은 이제 워밍업을 들어갈 거고 3월부터는 이제 주관식이나 서술형 문제가 추가가 될 거야. 니네 학년만큼 이제 중등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지금 곳에 세게 맞아. 세게 맺힌 맞으면 나중에 그게 부담되지 않게끔. 그래서 수학 같은 경우도 되도록이면은 풀이 과정 위주로. 그러니까 지금 애들 보면 답을 구하는 데만 신경 쓰는 친구들 많거든. 그런 애들 고등학교 가면 장담하는데 고득점이 안 나와요. 왜? 선생님의 기준은 풀이 과정을 얼마큼 잘 썼느냐, 증명을 얼마큼 잘 했느냐가 기준이 될 수 있거든. 그래서 그렇게 지금부터 연습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그래서 일단 여기서 주기율표하고 옥텟규칙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지면서
그런가 보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온화 경향 순서 정도도 좀 기억해 주면 좀 많이 부드럽다라는 거 정도 잡아주시면 되고, 일단 한번 살짝 끊었다가 화학 반응 시초로 넘어갈게요.